진짜 요즘 눈물 나는 하락장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또 눈물 나는 하락장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파워맘입니다. 오늘은 파이어족 분산 투자도 레이어드 하세요.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레이어드는 이 켜켜이 쌓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약간 밀크레이프 케이크 같은 거 쓰고 싶었는데 또 그 사진 제가 구하기 힘들어서 일단 팬케이크 쌓여있는 레이어드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파워맘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파워맘의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준비하지만 진짜 요즘 눈물 나는 하락장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또 눈물 나는 하락장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미 저희가 하락장을 다 겪은 다음에 이제 와서 분산 투자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리기도 했고, 우리가 이렇게 하락한 우리 포트폴리오 계좌를 보면서 약간 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음번에는 뭘 준비하는 게 좋을까? 이거를 지금 알면 조금 더 깊이 마음속에 뇌리에 새겨지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이렇게 속상한 와중이지만 분산 투자 조금 더 기억해보자고 준비를 했습니다.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거 너무 식상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너무 식상한 얘기지만 우리가 투자할 때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게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식에서는 종목 개수에 관련해서 많은 논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제일 처음에 나왔던 논문이 1970년대에 피셔하고 로리가 쓴 논문입니다. 이거는 Some Studies of Variability of Returns on Investment in Common Stocks 이렇게 우리가 주식 종목 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런 리턴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인데 여기에서 이제 요지는 바로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서 각 기업이 주식 하락으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은 종목 수가 많을수록 위험 감소가 커진다. 이렇게 위험 감소가 커지는 거는 위험이 작아지는 거겠죠.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한 8종목 정도만 구성이 돼도 한 포트폴리오 안에서 비체계적 위험은 한 82% 정도 감소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8개의 종목, 물론 개수가 더 많을수록 위험은 더 많이 감소하지만 개수를 최소 8개는 가져가야 된다. 한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런 결론이 나오죠. 보통 이제 그 이후의 논문들은 사실은 더 많은 종목 수를 가져갈 걸 권하고 있는데 사실은 8개 정도만 가져가도 우리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하면 한 15개에서 20개를 한 포트, 그러니까 한 계좌 안에 좀 담는 편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확실히 그런 민감도가 좀 낮아지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국내 주식에 있어서는 추천드리고 싶은 포트폴리오는 계좌가 만약에 하나라면 이제 우리가 국내 주식이라는 하나의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성장주하고 가치주를 6대4 정도 담아가는 이런 거 적어도 8개 종목,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이런 거 정도는 구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해도 이번 하락장에는 하락을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국내 주식 10개의 포트를 성장주 6개와 가치주 4개로 해서 6대4로 구성을 한다고 치면 제가 9월 1일에서 10월 5일까지로 이제 지수를 한번 체크해 봤어요. 그래서 성장주들,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삼성바이오, 네이버, NC소프트, KTNG, CJ제일제당, 포스코, 롯데케미칼 이런
이제 성장주하고 가치주 섞인 종목 10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각각의 종목의 하락폭은 사실 상당히 전자는 좀 낮은 편이지만 큰 편이에요. 현대차도 10%가 떨어졌고 삼성바이오 무려 15%, 네이버 18%, NC소프트도 11%, CJ제일제당 11%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종목 한 개나 두 개 갖고 있었으면은 계좌가 더 좀 무섭게 토막이 났겠죠. 근데 우리가 한 10종목 정도 가지고 있었다면 하락폭은 전체적으로 동일 금액을 똑같이 10종목을 가지고 있었다면 한 7.9% 정도 하락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사실 이 7.9%는 거의 코스피 지수 하락폭하고 비슷한데요. 그럴 거면은 뭐 지수 사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또 요 각각의 종목들이 상승장에서 상당히 또 퍼포먼스가 좋은 종목들이잖아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또 배당금을 주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수 사시는 것보다는 요 10개 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이제 10개 종목은 추천은 아니고 이제 요렇게 구성할 수 있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렇게 국내 주식 10개 했다면 사실 아무리 분산해도 요번 장에 상당히 하락을 겪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요렇게 한 개의 포트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어드식으로 각각의 포트폴리오를 켜켜이 쌓아가는 거예요.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에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더 쌓아보겠습니다. 자, 국내 주식 10개 포트에다가 S&P 500 지수 ETF 포트를 하나 더 쌓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일 금액 투자할 때 국내 주식 10개는 마이너스 7.9%인데 S&P 500은 마이너스 3.9% 하락했거든요. 같은 시기에. 그러면 두 개의 포트폴리오에 동일한 금액을 우리가 투자했다면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한 마이너스 5.9%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더 조금 떨어지는 미국 주식만 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때 미국 주식이 더 많이 떨어지고 어떤 때는 국내 주식이 더 많이 또 반대로 오를 때도 어떤 때는 국내 주식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누시는 걸로 추천을 하고 싶고요. 이렇게만 했을 때도 사실 우리가 하락폭을 뭐 마이너스 6이면 상당히 큰 편이잖아요. 여기서 더 줄이는 방법을 한번 한 겹을 더 레이어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물가 연동체 포트폴리오를 레이어드를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 주식 10종목 마이너스 7.9%, S&P 500 마이너스 3.9%, 그 다음에 이걸 동일 비중으로 투자했을 때 마이너스 5.9%지만 여기에 물가 연동체 같은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1.4% 떨어진 물가 연동체를 또 섞으면 이렇게 세 가지 포트폴리오를 동일 비중으로 섞으면 우리의 하락폭은 마이너스 4.4%로 상당히 하락폭을 축소시킬 수 있죠. 한두 종목만 혹은 서너 종목만 투자했다면 정말 많이 깨졌을 장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적절히 분산하면 서로 상관관계가 좀 낮은 걸로 그러면 뭐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고 그냥 좀 이 시기 지나가기 기다려보자 하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겹 더 얹어보는 거예요. 국내 주식, 미국 주식, 물가 연동체까지 넣으면 우리가 또 넣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사실은 금이죠. 우리가 예전까지는 금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요즘에는 사실 금을 더 사진 않고요.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절대로 여러분한테 뭐 비트코인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근데 생각할 때 앞으로 금을 어느 정도 아주 먼 미래에는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닐까 생각돼서 이제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내 주식 S&P 500 물가 연동체의 레이어드를 하나 더해서 비트코인 포트폴리오를 한 레이어 더 씌우면 사실 비트코인은 이 시기에 오히려 상승을 했거든요. 뭐 상승하는 이유는 딱히 없죠. 뭐 캐나다에서 비트코인 ETF가 등장해서 뭐 인정을 했다. 국내에서도 내년부터 과세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에 넣어줬다. 뭐 그래서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딱히 왜 오른다 할 순 없고, 대신에 이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변동성은 크지만 우리가 금을 소유하는 것만큼이나 약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또 되게 유한한 자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정적인 부분에 또 많은 분들이 매력을 느끼셔서 모아가고 계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국내 주식, S&P 500, 물가연동체, 비트코인 4가지 투자 레이어를 만약에 쌓았다면 저희의 10월 초반까지의 하락폭은 마이너스 2.7% 정도로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이 정도면 사실은 장이 막 엄청 깨져도 막 계속 계좌를 들여다보거나 너무 걱정해서 잠이 안 오거나 이럴 일은 거의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물론 작년에 코로나 때는 잠을 못 잤죠. 근데 이제 그때를 버티고 좀 분산을 어느 정도 해놓으니까 웬만한 상승이나 하락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고요. 그냥 뭐 그날 체크하는 정도. 계좌 전체 규모도 사실은 뭐 한 달에 한 번 자산 관리표 만들 때만 보고, 전체 뭐 얼마 줄었나 얼마 늘었나 이것도 잘 보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큰 변동성도 없는 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장에서 시계 그렇게 느끼신 바가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여러 겹 레이어드한 포트폴리오로 좀 안정적으로 한번 꾸려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절대로 종목을 이걸 사시라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 투자하시라 이런 건 아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에 분산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락폭을 줄이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많이 오를 거에 왕창 투자해서 집중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상승보다는 하락을 줄이는 게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투자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하락폭 줄이는 데 집중하셔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좌가 망가지면 사실 멘탈이 다치게 돼요. 이번 하락장에 아마도 국내 주식 포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나오실 거예요. 작년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나 올해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이번 장에 손을 터실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조금 더 계좌를 관리하셔서 계좌가 절대 심하게 망가지지 않도록 하락폭 줄일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하락장 아마도 10월까지는 뭐 계속 될 걸로 생각이 되죠.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단디 먹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파워맘이었습니다. 파워맘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